역사를 맞는 48시간 그 이후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XRP ETF가 첫날 5,800만 달러, 약 한화로 840억 원이 거래량으로 흘렀는데 2025년 출시된 900개 ETF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드디어 우리 차례가 왔다 하면서 설레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은 3,500원 수준으로 기대에 못 미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세 가지. 왜 ETF가 중요한지, 왜 단기 하락이 나와도 게임이 끝난 게 아닌지, 내가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XRP 현물 ETF 출시 성과부터 확인해 볼게요. 첫 거래량 30분 동안 2,600만 달러, 약 380억 원을 거래했는데 이 블룸버그 예측치 1,700만 달러, 약 250억 원을 완전히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죠. 최종 첫날 거래량은 5,800만 달러, 약 840억 원이 거래가 됐습니다. 2025년 출시된 900개 이상의 ETF 중에 첫날 거래량 1위를 했습니다. 순유입액만 2억 4,500만 달러, 약 3,550억 원입니다. 총 보유 XRP가 약 1억 900만 개입니다. 총 자산 2억 5천만 달러, 약 3,600억 원.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솔라나와 비교해 볼 건데, 솔라나는 첫날 5,700만 달러, 약 830억, XRP ETF가 이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분석한 진짜 중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캐너리 캐피탈 XRPC 이 티커죠. 반면 솔라나 ETF 발행사인 이 비트와이즈는 운용 자산이 수십억 달러 수준으로 회사 규모만 거의 30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하지만 거래량에서 이 첫날 거래량에서 오히려 XRP가 이겼습니다. 저는 이걸 시장이 XRP를 진짜로 원하고 있다는 명확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코인 시장은 극심한 공포 상태로 전환이 됐습니다. 분위기 어떻죠? 완전히 공포장입니다. 그런데 이 공포장 한가운데서 XRP ETF가 역대급 거래량을 기록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죠. XRP는 지난 1년간 3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2025년 7월 18일 이날 3.65달러라는 약 5,3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러한 공포장에서 연간 300% 이상 올라온 코인에 ETF로 약 3,550억이 첫날 유입됐다? 이건 그냥 잡코인 펌핑이 아니라 유동성과 또 실제 기관, 여기에 제도권 인정까지 같이 움직여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갈게요. XRP ETF 먼저 기회부터 분석해 드릴게요. 이 캐너리 캐피탈의 XRP ETF는 11월 13일 나스닥의 정식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XRP-C 티커로 거래가 시작됐죠. 현재 DTCC 예탁결제기구 웹사이트에서는 11개의 XRP ETF 상품이 등록되어 있고 프랭클린 템플턴, 비트와이즈, 트웨니오셜스, 코인쉐어스 등 주요 자산 운용사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관들은 이제 규제된 온램프, 쉽게 말해서 합법적인 정문을 통해서 XRP에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솔라나는 거의 리테일 중심의 ETF였어요. 반면 XRP는 은행, 결제, 국제 송금 인프라 쪽 수요가 훨씬 큽니다. XRP ETF는 ETF 플러스 실물 결제 인프라가 결합된 구조라 단순 시세 차익을 넘어 장기 포지션 잡기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여러분, 위험도 명확히 보셔야 되죠. 기관은 여러분의 친구가 아닙니다. 기관들은 또는 세력들은 항상 포모, 공포를 먼저 만든 다음에 들어옵니다. 가격을 위로 한번 띄워놓고 개인들이 쫓아오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격을 눌러서 물량을 정리합니다. ETF 출시 직후 패턴, 비트코인, 솔라나 전부 똑같았어요. 이 패턴을 분석해보면 처음에는 조금 올려요, 가격을. 그 다음에 기사 쏟아내고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시작이다 난리. 그 다음에 며칠 또는 몇 주간 이 지그재그 패턴을 찍으면서 스트레스 주는 조정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XRP 현물 ETF 저는
장기적으로는 엄청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이 기분 나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ETF 출시 이후에 XRP 가격은 약 5% 가까이 하락해서 2.3달러 약 3,300원까지 기록했죠. 이 전형적인 바이 더 루머, 셀 더 뉴스 패턴입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못 보고 계신 장기 전략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에버노스 나스닥 상장 전략입니다. 에버노스가 에링턴 캐피털 후원으로 나스닥 상장 티커 XRPN 2026년 1분기 목표로 상장 목표로 SEC에 서류를 제출했죠. 이건 그냥 ETF가 하나 더 생기겠지?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세 가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 정당성. 이제 나스닥 상장 회사가 우리는 XRP를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에 쓴다를 공시를 발표하고, 이 접근성은 이 주식 계좌만 있는 일반 투자자들도 자연스럽게 XRP 관련 자산에 간접 투자 가능하게 되죠. 여기에 유동성이 결합이 되면 이 미국 기관과 연금, 이 펀드들이 규제 리스크가 정리된 형태로 XRP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노출이 확보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결되는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현재 DTCC에 등록된 XRP ETF가 11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처음으로 캐나리 캐피탈이 출시가 완료가 됐죠. 프랭클린 템플턴은 11월 18일 한국 시간으로 19일 예정입니다. 비트와이즈는 11월 19일에서 20일 예정이고, 21 쉐어스랑 코인 쉐어스는 11월 20일에서 22일 예정입니다. 그레이스케일 위스덤 트리는 11월 25일에서 약 27일 이 정도의 예상이 되고 있는데, ETF당 예상 시드 자금은 약 1,000만에서 5천만 달러, 하나로 150억에서 73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강제 매수 규모 분석을 보면 이 11개 ETF가 모두 출시되면 총 예상 강제 매수 규모가 1억 1천만에서 5억 5천만 달러, 약 1,600억에서 8천억. 이건 원하면 사는 돈이 아니라 상품 구성을 위해서 무조건 XRP를 사야 되는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제 매수라고 표현한 건데, XRP 가격을 현재가 2.26달러, 약 3,3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출시 직후에서 흡수될 예상 금액만 5천만에서 2억 5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최대 3,600억 원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눈에 보이게 호가창이 비는 구간들이 생길 겁니다. 유통 물량의 일부가 그냥 ETF 쪽으로 끌려 들어가는 건데 유동성 공급이 된다고 보는 거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움직일 것 같냐? 출시 직전 직후에 한번 위로 튀길 거예요. 가격이 올른 다음에 뉴스나 영상, SNS에서도 난리가 나겠죠. 기관들이 선행 매수하고 또 일부 차익 실현, 그리고 가격이 기분 나쁘게 눌리면서 또 공포로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또 레버리지를 쓴 사람들은 이 그룹에서 털려 나가는 구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정도 강제 매수가 들어오고 여기에 레버리지와 옵션, 파생 상품까지 얹히면 변동성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 대응법을 말씀드리고, 하지만 제가 영상을 항상 준비하면서 정확한 메시지를 소중한 구독자님들께 다 전달해 드리지 못하는 점 항상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수 없다는 이러한 애석한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든 게 리플 투자 가족방입니다. 100% 무료예요. 영상으로는 미처 다 전해드리지 못하는 리플 XRP의 모든 데이터와 기술적 분석, 또 세력들의 움직임을 신속하게 가족방에 공유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받으실 수 있게요. 100% 무료니까 주저 마시고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간단한 입력하시면 여러분도 리플 투자 가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장기적인 분석도 해볼까요? 이 거시적 유동성 차 타이밍입니다. 2026년 초에 미국 재무부 세금 환급이 예정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천억 달러 단위의 신규 소비자 유동성이 시장으로 흘러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스마트 머니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2026년 초에 돈이 풀릴 걸 미리 알고 2025년 내내 포지션 조정을 해놓을 겁니다. 2026년 이 유동성의 파도가 들어올 때 이미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구조
가 될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ETF 출시는 시작이 불가하고 이렇게 큰 파도는 2026년 초 유동성까지 보고 가야 한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XRP와 에버노스를 확인해 볼 건데, 에버노스는 뭐냐? XRP를 통해서 수익 모델을 만들고 있는, 그걸 가지고 나스닥 상장을 노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즉 코인과 비즈니스, 여기에 캐시플로우까지 묶여 있는 모델이에요. 제가 여기에 드리고 싶은 분석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코인으로 수익 구조까지 만들고 상장까지 끌고 가는 모델이다. XRP 관련해서는 에버노스 같은 모델이 진짜 제도권에서 인정받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ETF 이야기로 돌아와서 많은 분들이 관가하는 포인트 하나 더 짚고 갈게요. 바로 리플의 커스티드 솔루션입니다. 기관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규제 준수, 이 은행급 보안과 규제 프레임 안에 들어갈 것이 필요하고, 또 운영 편의성, 주식처럼 관리할 수 있느냐, 여기에 멀티 네트워크 지원, XRP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체인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냐, 이런 겁니다. 리플 커스티디의 특징이 이런 것을 다 충족할 수가 있어요. 다중 네트워크 지원하고 역할 기반 권한, 누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확인은 되고, 감사와 보고 기능까지 있죠. 이걸 통합해서 ETF 발행사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충족하는 형태로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제 분석은 ETF 자금 유입의 진짜 열쇠는 차트가 아니라 이 커스티드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XRP 커스티드를 누가 얼마나 어떻게 채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5년에서 10년, 이때 XRP ETF 자금 유입 속도가 결정될 겁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이 향후 48시간에서 72시간 체크리스트를 보여드릴게요. 기관 자금 유입으로 인한 유동성 블랙홀이 실제로 만들어지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1월 18일, 그러니까 19일부터 26일까지 6개의 추가 XRP ETF가 출시가 되죠. 괜히 단기 반등에 올인하지 마시고 체결 강도와 ETF 물량, 또 시드월까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적으로는 출시 직후에 가격이 눌릴 수 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예상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이때 공포에 휩쓸려서 이 기다렸던 ETF 나와도 별거 아니었네 하면서 이렇게 털려 나가는 건 최악의 패턴입니다. 물론 익절이라면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지금 하락이 기간의 차익 실현인지, 또 레버리지 강제 청산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하락인지, 이런 것을 구분하는 눈을 가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러한 부분은 가장 빠르게 제가 분석 후에 리플 투자 가족방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어려운 말이 많이 나왔는데 결론은 사실 단순합니다. XRP 현물 ETF는 이미 역사적 시작을 했다. 첫날 5,800만 달러 거래량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900개의 ETF 중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기관들이 이 공포를 유도하고 가격을 흔들면서 유동성을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ETF가 출시가 됐다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XRP 가격이 상승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출렁임을 기회로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네 가지 요소가 겹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TF 11개의 출시, XRPN의 나스닥 상장, 시장 구조 법안 통과, 2026년 초에 유동성의 파도, 이 네 가지가 맞물리면서 XRP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오르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 비용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XRP는 투자 값어치가 충분히 있는 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계좌에 매수 매도 버튼을 대신 눌러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왜 ETF가 중요한지, 왜 단기 하락이 나와도 게임이 끝난 게 아닌지, 내가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이 기준은 잡아드렸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십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저는 이미 코인 시장의 하락을 예상하고
비중을 골드 쪽에 많이 두고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했습니다. 이에 리플투자 가족방에서 가족분들과 함께 같이 움직였고, 그리고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 더 심각한 하락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과 하락 관점에 대한 근거들은 영상으로 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이 텍스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00% 무료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저에게 시간이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불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족방에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링크 클릭하시고 간단하게 기입만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만 가득하시기 바라면서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